차량으로 통행이 쉽게 가능한 육지에 위치하고 있고 생활 편의시설을 이용하시기에도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마을과는 완전 동떨어진 남한의 섬 같은 곳에서 생활 가능한 전원주택을 준비했습니다. 한눈에 보시더라도 상당히 좋은 현황의 주택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으며 엄청난 토지 면적을 보유하고 있고 여러분께서 선택사항으로 더욱 넓은 토지까지 모두 썸네일과 제목에서 확인하신 금액 항목에 맞게 취득이 가능하니 채널 고정하시고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용하면서 완전히 나 혼자만의 왕국처럼 사용이 가능한 곳이 보이고 있습니다. 엄청난 면적을 보유하고 있음은 당연하고 국유지 정식도로와 확실히 접하고 있고 집 바로 앞까지 깔끔하게 포장까지 완료되어 있어 진입하시는 도로에 관련한 문제는 아무런 내역이 존재하지 않으며 주변으로 위치한 다른 주택이나 토지들도 모두 현황상 아무도 이용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매입을 통해 완벽한 나만의 공간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영상 속에서 보이는 현황을 보시면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건지 조금 더 확실히 파악이 가능합니다. 오늘 물건의 경우 무려 1154평에 해당하는 면적을 취득하시는 상황이고 바로 옆으로 위치한 마을들과 확실히 떨어진 상태에 뒷동산보다 낮은 상태로 이루어져 있어 임야 같지 않은 느낌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주변으로 위치한 마을들과 떨어져 있는 상태가 되니 터세나 발전기금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며 들어오는 진입로부터 무엇 하나 빠짐없이 여러분 소유로 취득이 가능하니 다른 사람의 방문 또한 절대 가능하지 않은 곳입니다. 그러니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에 집중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황금 같은 노후를 보낼 만한 주택을 찾고 계시거나 저렴한 가격대로 취득 가능한 물건을 찾고 계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 뒤 댓글창에 대박이라고 적어주세요. 자, 이제 본격적인 오늘 물건에 대해 확실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앞으로 위치한 자그마한 시골 마을에서부터 이어진 국유지 정식도로를 통해 조금만 더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도로폭이 기본적으로 3m를 유지하기 때문에 차량을 통해 진입하시기에도 무척이나 쉬운 편이고 주택의 출입문으로 사용 중인 곳까지도 모두 국유지 정식도로가 이어져 있고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과 확실히 접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도로 사용으로 인한 분쟁의 여지는 절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별도 대문은 설치되어 있지 않지만 주택 입구로 위치한 코끼리 동상 사이로 들어가시면 집 앞까지 이동이 가능합니다. 들어오시는 진입로를 확인해보면 현재 방문하지 않은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난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우편함에도 수령하지 않은 우편물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코끼리 동상이 세워진 곳에서부터 집 앞까진 대략 60m 정도를 진입해 주셔야 하며 시멘트로 깔끔하게 포장되어 있어 차량을 통해 수월하게 진입이 가능합니다. 들어가는 길목으로 다른 주택처럼 보이는 공간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저곳은 오늘 물건과 진입로는 공유하지만 아무런 관계가 없고 가장 끝쪽으로 위치한 주택이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주택이 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의 전체 토지 면적은 3,815제곱미터 1,154평이고 현재 두 필지로 나눠진 상태가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토지의 경우 지목이 전으로 지정되어 있고 면적은 954.6평이고요. 두 번째 토지는 전원주택이 건축된 대지가 됩니다. 대지의 면적도 199.3평의 면적을 보유하고 있으니 절대 작은 면적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필지 모두 무엇 하나 빠짐없이 포함되어 있어 추가적으로 진행하실 사항들도 존재하지 않으며 토지 위로 식재된 수많은 조경수목도 모두 포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조용하게 거주하시며 나무도 가꾸고 엄청나게 넓은 정원도 가꾸시는 삶이 가능합니다. 두 필지는 모두 생산관리지역에 존재하기 때문에 추후 분할을 통해 친척분이나 지인분도 건축이 가능합니다. 이제 다시 주택으로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 주택과 제시외 건물에 관련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지 위로 건축된 주택과 제시외 건물들의 전체 면적은 128.55제곱미터 38.8평입니다. 그 중에서 정면으로 위치한 주택의 면적은 109.8제곱미터 33.2평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철근 콘크리트 지붕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위편으론 기와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주택의 사용 승인날은 2014년 4월 2일에 신축된 주택이며
비워진 지 꽤나 오랜 시간이 지난 것으로 추정되지만 주택의 상태가 너무나 좋은 편이라 추가적으로 진행하실 사항들이 많이 있진 않은 것 같습니다. 주택의 외벽을 살펴보면 돌붙임과 타일로 마감되어 있고 창호는 샤시창호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화통신과 인터넷도 아무런 문제없이 연결이 가능하니 요즘 시대에선 절대 뒤떨어지지 않는 주변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의 뒤편을 확인해 보더라도 지금 당장 수리를 요구할 만한 내용들은 보이지 않고 있으며 난방은 유류 보일러, 취사는 LPG를 사용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연히 기본적인 위생 및 급 배수 설비 또한 모두 갖추고 있고 지대를 조금 더 높여 지으셨기 때문에 나무들에 가려 답답한 느낌도 전해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경계 표시가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물건을 취득하신 다음 경계 표시를 진행하시는 방법도 좋아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물론 아쉬운 부분이 존재할 수도 있긴 하지만 자연인처럼 지낼 만한 위치를 찾고 계셨거나 다른 사람의 방해 없이 오로지 나 혼자만의 공간을 원하셨다면 꼭 한 번쯤 방문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두 필지의 면적 중 가장 넓은 면적을 보유한 농지의 경우 수많은 수목들이 식재된 상태입니다. 깨끗하게 포장된 도로를 통해 이동하시니 별다른 불편함이 없음은 당연하고 식재된 수목까지 무엇 하나 빠짐없이 취득하니 필요 없는 부분은 식재된 수목을 처분해 공간을 확보하고 텃밭으로 사용을 하셔도 너무나 좋아 보입니다. 이젠 항공으로 더 높이 올라가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실 토지들의 경계면을 확인하고 주변 환경과 직접 방문 가능하신 주소까지 무엇 하나 빠짐없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물건들의 토지 경계면입니다. 서두에 설명드린 그대로 두 필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해당 주택을 취득하신다면 바로 뒤편으로 위치한 넓은 면적의 토지까지 한꺼번에 전부 산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우선 가장 넓은 토지를 1번으로 칭하고 주택이 건축된 대지를 2번으로 칭한 뒤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1번 토지의 경우 지목이 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면적은 3,156제곱미터 954.6평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토지의 경우 전원주택이 건축된 대지이고 면적은 659제곱미터 199.3평의 면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두 필지 전체 면적은 3,815제곱미터 1,154평입니다. 두 필지 모두 생산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별다른 문제사항은 없습니다. 대지의 경계 표시를 자세히 보시면 아래편에서부터 집 앞까지 연결된 진입로가 모두 대지 경계 내에 포함된다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바로 뒤편 중 일부는 주택의 뒷마당 겸 토지의 출입구로 사용 중입니다. 1번 토지 위로 식재된 수목들은 소나무, 산딸나무, 산수유 나무 등 많은 수량의 수목들이 식재되어 있고 대지 위로 식재된 조경수목과 석축까지 전부 포함되어 평가됐습니다. 나무가 너무 많은 상태라 정확히 수종들을 파악하진 못했으니 현장에 방문하신 뒤 나무의 정확한 수종들을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토지들 측면과 앞으론 국유지 정식도로가 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도로 사용에 관련해선 아무런 문제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실 수 있고 과거에 촬영된 위성지도를 통해 확인해 본다면 수목들이 식재됐을 당시와 조금 더 자란 상태까지 확인이 가능하니 현장을 방문하실 때 위성지도를 참고해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시 대지로 돌아가 주택과 제시외 건물에 관련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제시외 건물이 표시되고 있습니다. 주택의 면적은 109.8제곱미터 33.2평이고 주택의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 철근 콘크리트 지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사용 승인날은 2014년 4월 2일입니다. 그리고 주택의 측면으로 위치한 제시외 건물이 있습니다. 현황상 주택의 일부로서 사용 중인 차량이고 철파이프조의 썰라이트 지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면적은 18.75제곱미터 5.6평입니다. 그러니 주택과 제시외 건물의 전체 면적은 128.55제곱미터 38.8평입니다. 그리고 물건을 둘러보며 계속적으로 분석을 하던 중 지하수 관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오늘 매각 중인 토지 위로는 존재하지 않는 듯 했고 바로 앞으로 위치한 임야에 소재하는 상태로 판단되니 관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신 뒤 새롭게 작업을 진행하시거나
바로 앞 임야까지 모두 취득하신 뒤 사용하시는 방법도 좋아 보입니다. 주택의 방위를 살펴보면 거실 창문 기준 서양을 바라보게 건축됐고 현재 관리가 되지 않아 조금 어수선한 느낌을 보여주지만 일정 부분 정리를 진행하신다면 너무 깔끔하고 아름다운 상태의 주택으로 사용이 가능해 보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린 매각 물건의 소재지는 전라북도 순창군 금과면 발살리 소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생활 편의 시설들이 모인 순창군청까진 자차 기준 15분 정도 소요되는 위치에 있고 지방도와 국도를 이용하시기에도 좋은 위치에 광주 대구 간 고속도로를 통해 다른 지역군으로 이동하시기에도 좋은 편이니 오늘 소개해드린 주택이 마음에 드신다면 꼭 한번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변으로 축사들이 위치한다는 점은 다소 아쉽게 작용하긴 하나 금액적으로 상당히 저렴하게 취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잘 사용하시다 추후 원활한 매도 또한 진행이 가능해 보입니다. 그리고 직접 사용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신다면 에어비앤비를 통해 단기 임대를 진행하시는 방법도 좋아 보이니 다양한 관점에서 물건을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위성지도를 통해 보다 상세한 물건의 위치를 설명드리고 머니옥션을 이용해 금액적인 내용과 숨김없는 권리 분석까지 지금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곳이 매각 물건의 위치고요. 물건지 주변으론 순창, 곡성, 화순, 나주, 광주, 장성, 담양 등이 위치하고 있고 오늘의 집에서 순창군청까진 자차 기준 15분 정도로 이동이 가능하며 광주광역시까진 자차 기준 1시간 정도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러니 광역도심지에 거주하고 계시거나 물건지 주변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물론 이러한 물건들의 경우 토지 가치가 크게 상승하진 않으니 투자의 관점보단 실제 거주하실 목적이나 세컨하우스로 사용하실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물건지 주변으로 조금 더 가까이 오시면 북동측 방향으론 순창군청이 보이고 있으며 서측으론 담양군청이 보입니다. 그리고 집 주변으로 이어진 지방도와 국도를 통해 이동하시기에도 좋은 편이고 광주 대구 간 고속도로를 통해 이동하시더라도 조금만 이동하시면 순창 IC까지 접근이 가능하니 도로 환경에 대해선 더할 나위 없이 좋아 보입니다. 물건지 주변으로 생활 편의 시설이 좋다고 말씀드릴 순 없으나 주변으로 위치한 행정복지센터들 방면으로 이동하신다면 기본적인 마트 등은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고 택배도 무리 없이 배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렴하게 취득해 거주하시기엔 좋습니다. 오늘의 집까지 이동하는 도로는 왕복 2차선의 지방도를 통해 이동하신 뒤 조그마한 시골 마을까지 들어가 주셔야 합니다. 들어가시는 도로폭은 대부분 3m에서 4m를 보여주고 있으며 마을 바로 앞으로 버스가 정차하니 자차를 보유하고 계시지 않더라도 집 앞까지 이동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원활한 통행을 원하신다면 사실상 자차는 필수라 생각해 주시는 편이 좋아 보이고 시골 마을을 통과해 조금만 더 들어가시면 오늘의 물건이 위치한 곳까지 이동이 가능합니다. 코끼리 동상 앞까지 도착하신다면 지금처럼 표시되는 진입로를 이용해 집 앞까지 통행이 가능하고 보시는 현황 그대로 모두 대지경계로 포함되어 있으며 바로 앞으로 위치한 국유지 정식도로와도 접하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 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체 토지를 취득하신다면 이러한 현황으로 사용이 가능하니 취득하신 뒤 경계 표시를 통해 명확하게 구분 지어 놓으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머니옥션을 통해 상세한 물건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건 번호 2023 타경 3755 관련 물건 번호 2번이고요. 해당 주택과 뒤편 토지를 취득하실 분들께선 꼭 관련 물건 번호 2번을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물건의 소재지는 전라북도 순창군 금과면 발살리 322-6번지회 한 필지고 물건의 종류는 단독주택입니다. 최초 평가된 감정평가 금액은 3억 3천만 원에 평가됐고 현재 1회 유찰로 인해 9,900만 원 낮아진 2억 3천만 원에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추가적인 유찰이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니 지금부터 설명드릴 상세한 금액 내용을 봐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진행 중인 가격에서 추가적인 유찰 시마다 30%씩 낮아지는 저감률을 적용했고 3회차엔 1억 6천만 원, 4회차엔 1억 1천만 원, 5회차엔 7,900만 원의 취득이 가능합니다. 주변 토지 시세를 살펴보니 평당 8만 원에서 15만 원 사이로 형성되어 있고 건축비는 별도로 산정해 주셔야 합니다.
수목이 포함된 토지의 평당 금액은 현재 9만원이고 3회차엔 6만원, 4회차엔 4만 4천원, 5회차엔 평당 3만원의 취득이 가능합니다. 건물의 평당 금액은 현재 320만원이고 3회차엔 229만원, 4회차엔 160만원, 5회차엔 평당 112만원의 취득이 가능합니다. 그러니 사실상 공짜나 다름없는 수준의 취득이 가능하고 수목들이 6천만원의 토지에 함께 포함 평가됐다는 점을 판단하더라도 정말 저렴한 수준으로 취득이 가능합니다. 매각기일은 2023년 12월 26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진행됩니다. 토지와 건물 전체 매각으로 진행 중이고 두 필지 전체 면적은 3,815제곱미터 1,154평이고 주택과 제시외 건물의 전체 면적은 128.55제곱미터 38.8평입니다. 대지의 용도지역은 생산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주택의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에 철근 콘크리트 지붕으로 이루어져 있고 제시외 건물은 철파이프조의 썰라이트 지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용 승인날은 2014년 4월 2일이고 건축물 대장과 건물 등기까지 모두 완료되어 있어 추가적으로 진행하실 내용은 없습니다. 매각 물건 현황표를 보시면 우선 매각 중인 두 필지의 토지들이 표시되는데 평가된 토지들은 가치가 그리 높지 않은 곳입니다. 그렇지만 토지 가격에 포함하여 평가된 수목들이 상당히 많은 편에 6,300만 원에 평가됐기 때문에 모두 함께 산정해 평당 금액을 설명드렸고 주택과 제시외 건물도 상당히 저렴하게 취득이 가능하니 거저먹는 수준이라 봐주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감정요항표를 보시면 전라북도 순창군 금과면 발살리 소재 발산마을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가주택 및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는 농촌지역이고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정류장이 소재하여 일반적인 교통 상황은 보통입니다. 1번 토지의 경우 부정형의 토지로서 전으로 이용되고 있고 2번 토지는 부정형의 토지로 단독주택 건부지로 활용 중입니다. 3m 폭의 농로와 접하고 있으며 그 배수 및 위생설비 그리고 유류보일러를 이용한 난방설비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임차인 현황표를 보시면 별도로 신고된 임차 내역은 없고 주택 현장을 방문하였으나 폐문 상태에 잡목 및 잡풀 등이 관리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장기간 문이 닫힌 것으로 추정되나 실제 거주 여부 등은 확인하지 못했고 임대차를 신고하도록 안내문을 현장에 비치했으나 아무런 신고 내역이 없었고 주민등록 전입자는 채무자와 그 가족이 전입되어 있어 채무자 점유라고 표기했습니다. 실제 현장에 방문했을 때도 출입하지 않은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난 것으로 판단되니 현황상 빈집이라 보시는 편이 맞는 것 같습니다. 건물과 토지 등기부를 보시면 2019년 2월 21일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말소기준 권리가 되며 아래로의 내용들은 모두 소멸해 여러분께 인수되는 권리가 없습니다. 그러니 깔끔한 매각 물건이라 생각해 주시고 금액적으로 저렴하게 취득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앞으로도 전국에 값싸고 좋은 물건들로 찾아올 테니 전국에 저렴하면서 좋은 매각 물건을 찾으실 때는 땅땅정보통을 찾아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신다면 누구보다 빠르게 확인이 가능하니 부탁드려요. 추가로 멤버십 운영도 하고 있으니 더 좋고 많은 혜택을 원하신다면 멤버십 가입도 부탁드려요. 멤버십 가입 후 혜택은 커뮤니티 공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세요.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